자, 한국에 중국에 지금 입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상 질서가 지금 한국에 나타났다. 대미 수출이 20년 만에 대중 수출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이 113억 달러, 중국의 수출이 109억 달러로 지금 이렇게 미국 수출이 4억 달러가 더 많았고, 미국에서는 무역 흑자가요 445억 달러로 흑자 1위 국가고, 중국에서는 180억 달러 적자 2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중국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중국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문가 42.5%가 내년에 한국의 올해 성장도 1% 초반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지금 GDP 2.3배에 이르는 가계 기업 빚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2024년에 한국의 경제는 모든 것이 다 어려울 거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PF 위기, 그리고 부채 위기, 그리고 부채 위기가 가져올 부동산 문제, 내수 침체, 저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우려 등이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지금 폭탄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해야 돼요.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나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제일 잘 나가는 이 항저우 이 주상복합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대요. 작년에 아시안 게임을 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하이의 푸동지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미분양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야말로 부동산들이 지금 정부의 실제 통계치보다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크고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공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창 할인해야 겨우 거래가 되는 정도고, 중국 정부가 지난 11월 달에 대대적인 아파트 부동산 부양책을 폈지만은 한 달도 가지 못해서 그 부양 효과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넋에 빠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계속 부채 위기에 시달리면서 지금 아파트 거래 급감,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지나칠 때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끌어올려도 결국 거품 붕괴를 막을 수가 없었던 국제적인 선례보다도 중국이 더 심할 거다. 일본 동경은 90년대 초 최고 70%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중국은 이보다 더 심할 거다. 중국의 부동산이 GDP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부진하면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다. 중국 가계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돼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씀씀이부터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집권 3기가 끝나는 2027년에 부동산이 터져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해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그치고 그 이후로도 매년 그 수준이 오래 지속될 건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대표적인 이 지금 한 해가 올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진행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현 상황에서
이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년이 중국이 최악이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중국 경제가 최악이었던 작년보다 더 나빠서 최악이 될 거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지만은 정부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경제학자는 부동산 위기야 소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정부가 억지로 5%라고 발표를 하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1, 2%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구조개혁에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타오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시진핑은 통제하기를 꺼려서 이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미루어 오다가 구조조정을 갖다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전례 없는 중국의 이 투자 확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동안 성장한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끝났는데 빚덩어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제로 코로나로 가지고 또 단속을 해대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부동산 위기가 시작되고 지방정부도 빚이 많고 중앙정부도 빚이 많고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악화되고 지금 중국과 홍콩에서 강화된 감시와 이 경제 압력을 피해 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투자금도 빠져나가고 기업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문제는 이 올해 중국이 훨씬 나쁠 거라는 거죠. IMF는 올해 중국이 본격적으로 성장률이 확실하게 둔화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를 인구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할 그런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이걸 계속 밀고 가면서 방향을 제시할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결국은 중진국의 함정이 아니라 중진국 입구까지도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높게 평가했고 이 서방도 중국 경제를 너무 높게 바라보다가 지금 올해 중국 경제 위기가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거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논란의 핵심에는 중국 경제가 있다. 중국 경제의 올해 대표적인 세 가지 위험은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가 지속될 거라는 거고 둘째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자본 유출의 위험이 너무 급한 속도로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걸 어느 것도 중국 정권이 막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한국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적당히 선을 끊고 중국이 무너질 때 그 밑에 치여서 같이 죽지 않도록 지금 디커플링을 해야 돼요. 이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게 끌려가다가는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 죽는 경우가 생겨요. 혹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무너질 때 중국보다 한국이 더 타격이 클 수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어요. 올해 전 세계 위험의 제1순위가 중국이에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짤
달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